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파이썬 기초 강의 1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패키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모듈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모듈은 코드를 분할해서 묶어놓은 것이고 코드를 파일로 분리하는 것으로 모듈이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다. 패키지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확장이 된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모듈을 묶어놓은 것이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능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개념 싸움인데요.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 보면 우선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큰 기능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각각의 세부 기능이 각각 모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을 하나로 묶어 놓고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패키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모듈을 여러 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하, 그냥 모듈을 여러 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시죠? 저도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네요. 파이썬은 저에게는 여러모로 피곤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하하. 왜 피곤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다양한 기능들을 모듈로 분리해서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들을 다시 묶어놓고 패키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듈 하나에 여러 기능을 구현해놓고 메인에서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모듈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섞여 있으면 이건 좋은 코드일까요?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것,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유지관리 및 보수와 디벨롭을 무수히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작성하는 스크립트가 메인 스크립트인지 모듈인지에 관계없이 가독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 기능들을 나눠서 모듈로 구현하고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패키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패키지와 모듈이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지는 세부 모듈들의 내용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울 테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인 스크립트에서 모듈을 불러올 때에는 모듈 파일을 메인 스크립트에서 바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패키지 개념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패키지의 각각의 모듈이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와지게 되고 메인에서는 패키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 다양한 모듈들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패키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입니다. 파이썬 생태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패키지를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세세한 기능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패키지가 무엇인지 아셨고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쳐도 되는데 오늘 강의가 파이썬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라서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용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조금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지금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념을 막 쪼개고 있어 보이려고 같은 개념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그러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이번 강의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듈과 패키지는 동일한 개념이고 굳이 나눠서 설명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기능별로 코드를 나눠서 묶어놓은 것인데 파일이 하나면 모듈이고 여러 개면 패키지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칭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파이썬 개발자가 의도한 바를 받아들이고 모듈을 제거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가 있죠? 라이브러리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코드를 분할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패키지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하, 개념적으로 혼동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걸 다른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정 기능을 구현한 코드를 다른 곳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을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 설명은 모듈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 의미상 목적과 역할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묶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지칭하는 바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언어가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진 모듈 이외에는 대부분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듈은 언급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는 주로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를 키워드로 구글링을 하셔야 원하시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념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듈은 앞서 배웠듯이 하나의 파일의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여러 모듈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패키지의 가장 큰 특징은 파이썬으로 구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는 패키지와 개념이 같지만 파이썬과 파이썬 이외의 다른 모든 언어들로 구현된 것을 지칭합니다. 라이브러리가 패키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지으면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이썬 공식 문서에서도 이 세 단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으니까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모듈을 만들었던 것처럼 패키지 역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키지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활용합니다.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놓았고 지금도 새로운 패키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맞는 패키지들을 찾아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파이썬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패키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이고요.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패키지와 라이브러리가 그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은 오픈소스이다 보니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단어를 모두 거부감 없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두 라이브러리 중에 표준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을 만든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서 파이썬과 함께 배포하는 패키지입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면 함께 설치되고 별도의 설치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는 별도의 설치 절차가 필요하고요. 라이브러리가 어떤 언어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또는 배포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설치 프로세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설치 방법이 달라지고 정해진 설치 방법에 따라서 설치한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패키지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외부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콘솔 창에 PIP를 적고 인스톨을 적은 다음 설치하기 원하는 패키지 이름을 적는 겁니다. PIP 명령어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외부 패키지들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 이 명령어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 등록되어 콘솔 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 창을 열어서 이렇게 PIP라고 적고 엔터를 쳐보시면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설치 과정을 제외하면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패키지를 불러올 때에는 임포트 또는 프롬을 사용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패키지의 내용을 사용하실 때에는 패키지 이름 뒤에 점을 찍고 요소를 적어주는 방법과 요소에 바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끝이면 좋은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셔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내 코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구글에서 내가 구현하기 원하는 기능을 파이썬 키워드와 함께 검색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것이고요. 대부분의 정보에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들로부터 이런 패키지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패키지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사용법에 맞게 우리 코드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실습 내용은 티킨터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메시지 박스에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겁니다.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티킨터는 뭐고 메시지 박스는 어떻게 띄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번 강의는 혼자 하는 실습은 없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하,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굳이 구글링을 하지 않으셔도 여기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모든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의 실습으로 표준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티킨터를 사용해 볼 겁니다. 티킨터는 프로그램 화면을 의미하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 GUI를 만들고 제어하기 위한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오직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것만 알려드릴 거고요. 추후에 파이썬으로 GUI 기반 프로그램을 만드는 강의를 할 계획이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티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라이브러리의 구조를 살펴보면 티킨터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아래에 세부 기능들이 구현된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듈들 중에 메시지 박스 모듈을 사용하면 화면에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듈을 사용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메시지 박스로 띄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틀은 이해를 다 한 것이고요. 이제 이 메시지 박스 모듈 내부에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티킨터의 메시지 박스 모듈을 사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는 메시지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형태의 메시지 박스에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띄울 겁니다. 이 메시지 박스는 메시지 박스 모듈 내부에 있는 쇼인포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띄울 수 있고요. 메서드에 사용되는 인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인자로 타이틀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 있는 별별 옵션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타이틀과 메시지는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윈도우의 제목과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습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선 패키지에서 우리가 사용할 메시지 박스 모듈을 임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 모듈 내부의 쇼긴포 함수를 사용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메시지 박스로 띄웁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는 마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은 필수이고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지금부터가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실습은 간단하게 한 것이니까 반드시 각자 스스로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패키지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듈과 패키지, 라이브러리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특정 기능을 구현한 코드를 다른 곳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제공되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제3자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모듈 사용 방법과 동일하지만 외부 라이브러리의 경우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라이브러리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까지 숙지하시면 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총 18강의 강의를 거치면서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실습해봤지만 이 내용들만으로는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쌓아나가셔야 그럴듯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실 수 있게 될 것이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의 험난한 여정에 키명감이 함께 할 테니 구독하시고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